전형 이제 나이스 시스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정기고 관련해서 나이스 시스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일반고 이제 선행 작업 메뉴부터 이렇게 표시가 되실 건데요. 고입 전형 이제 그 권한을 받으시면은 이렇게 비일반고 이제 입진항 메뉴 밑에 고입 전형 메뉴들이 이렇게 보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행 작업부터 해서 이제 사정 처리까지 메뉴를 진행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학교에서 하셔야 되는 게 선행 작업에서 이제 그 원서 접수 기간 전까지 설정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고 선행 작업 첫 번째 메뉴가 이제 업무 처리 안내 메뉴인데요. 이 업무 처리 안내 메뉴는 이제 진행하는 그 안내 순서대로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이 메뉴에 보시면 학교 옆에 이제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비밀번호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별로 비밀번호가 있으니까 그 비밀번호는 나중에 이제 온라인 고의전형 포털에 이제 그 비밀번호고요. 이제 아이디는 이제 나이스 기간 코드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나중에 포털에서도 한 번씩 로그인 하셔서 타시도 학생이라든지 금정고시 학생이 있는 경우 계속 수시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이제 또 간이 등록 버튼을 통해서 혹시나 학교에 간인이 이제 변경이 되셨다고 하면은 간이 등록 버튼 눌러 주셔서 간인 이미지를 다시 수정해 주시면 되십니다. 네, 그 다음 메뉴가 이제 전형 정보 등록 메뉴인데요. 이제 전형 구분이라든지 전형 유형, 응시 분류를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이제 고등학교별로 이제 요강을 확인해서 1차적인 이제 작업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혹시나 수정이 필요하시면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형 구분 메뉴는 이렇게 전형 구분을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전형 구분에서 이제 전형 구분별로 사정 처리 방법이라든지 나머지 항목들을 설정하시는 거고요. 사정 처리 방법에 보시면은 학과별 사정, 학과 배정 사정이라고 있는데요. 요 학과별 사정으로 하시면은 지방 순별로 일단은 학생들을 지방 순별로 이제 그 사정 및 배정 처리를 해주는 메뉴 설정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학과 배정 사정은 일단은 전체 그 학생 정원 수만큼 합격을 시켜놓고 이제 그 지방 이제 순번별로 이렇게 지망된 학교 순번별로 합격 학생들을 사정 처리, 배정 사정 및 배정 처리를 한다는 거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 그 메뉴가 기타 항목명이 있는데요. 혹시나 고등학교에서 뭐 별도로 또 여기에 이제 원서를 받을 때 별도로 입력받아야 되는 값이 있으면은 기타 항목명에다가 입력해 주시면은 해당 내용으로 나중에 원서 접수할 때 그 별도로 받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보통 이제 기숙사 등록이라든지 뭐 이메일, 뭐 가산점 항목 뭐 이런 부분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모집 부분은 전국 모집 또는 도내 모집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국 단위 모집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 모집, 경북 도내 모집 학교 같은 경우는 도내 모집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 뭐 예비 소집 일시라든지 면접 일시는 혹시나 필요하시면은 날짜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은 원서 작성할 때 학교에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모집 대상은 뭐 마찬가지로 이제 요번에 온라인 고의 전형으로 이제 그 모집을 하실 거니까 다 모든 학교가 모집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부분은 온라인 제출 및 우편 방문 제출로 되어 있는데요. 온라인 제출로 되어 있으면은 이제 온라인 고의 전형 포털로 그 첨부 자료 같은 거를 첨부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우편 및 방문 제출로 되어 있으면은 이제 그 별도로 포털이나 뭐 나이스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고 별도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게끔 받아서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탄력원서 생성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특별 전형에서 이제 원서를 썼다가 탈락한 학생이 있는 경우 그 학생을 이제 그 원서를 별도로 또 쓰지 않고 일반 전형으로 원서를 다시 바꿔주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용 부분에서 또 확인하셔야 되는 게 첨부자료 목록 등록입니다. 첨부자료 목록 등록은 우리 이제 학교에서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팝업창이 보이실 건데요. 우리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원서 쓸 때 받아야 되는 이제 파일들이 있으면은 요
첨부 자료를 이제 첨부해서 받아보실 수 있게끔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하시도 학생 같은 경우는 생기부투 사본 뭐 이런 부분을 이제 뭐 원조 대조필 받아서 이렇게 별도로 받는 거를 보통 등록을 해 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형 부분별로 이렇게 별도로 행추가를 통해서 추가를 해 주셔야 되십니다. 그래서 그다음 이제 전형 유형 부분인데요. 전형 유형은 일단은 일반 전형, 이제 특별 전형 등으로 아마 구분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으로 특별 전형으로 구분되는데요. 그래서 뭐 전형 구분, 그 내신 산출 부분은 나중에 내신 산출 기준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어떤 내신 산출로 선정을 할 건지 하고 학과 선택은 우리 학교에 그 이제 되어 있는 학과가 몇 개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부분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제 인해 선택하고 동의 선택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인해 선택으로 되어 있으면은 만약에 학교 선택 가능수가 3이면은 이제 1도 입력이 가능하고 한 개 이상 이제 3개 이하로 이렇게 입력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의 선택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무조건 3개까지 입력을 지망을 해야 학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네, 이 점 다른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형 차수는 이제 전형 구분별로 이제 만약에 1차 합격자 발표를 하고 만약에 2차 최종 발표를 한다고 하면은 2차도 하셔야 되고요. 그냥 이제 1, 2차 구분 없이 이제 바로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한다고 하면은 1차로 설정해 주시면 되십니다. 여기서 또 전형 지원 자격 등록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 눌러보시면은 이제 사회통합 전형 그 구분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사회통합 전형 특별 전형에 사회통합 전형 관련돼서 뭐 지원 자격 등을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추가해서 이제 재정 버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지원 자격이 표시가 된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응시 분류 부분은 이제 우리 학교에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의 그 응시 분류를 설정하시는 메뉴인데요. 응시 분류는 일반 전형 할 때 사용되는 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전형 할 때 요 응시 분류대로 이제 일반 기본적인 학생들은 아마 일반 지원을 할 거고요. 체육특기생은 체육특기, 뭐 유공자녀는 유공자녀. 이제 응시 분류별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이제 원서를 접수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누락되어 있는 응시 분류가 있으면은 이 메뉴에서 추가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정년 정보 등록 메뉴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과 정보 등록 메뉴입니다. 학과 정보 등록 메뉴인데 이 메뉴에서는 이제 각 전년별로 이제 학과별로 이제 전형 모집 인원이라든지 원정원, 모집 정원, 이제 1차 선발 인원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명이라든지 뭐 나머지 이제 모집 구분 이제이라든지 이런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원정원, 모집정원 확인해 주시고 이제 1차 선발 부분이 있는데요. 세 번째 칸이 1차 선발 인원인데 1차 선발은 이제 1차 합격자 발표를 하는 학교 만약에 1차 합격자 발표 때 합격자 수를 이제 뭐 150%, 1.5배수라든지 뭐 1차 3배수를 뽑는다고 하면은 해당하는 수만큼 여기에 입력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공부 정보 등록이라고 있는데요. 전공 정보 등록이라고 있는데 혹시나 예술고라든지 체육고에서 아마 사용하실 건데 필요하시면은 요 학과 이제 전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해서 과별로 어떤 이제 부정보를 전공명을 이렇게 선택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평가 항목 등록 메뉴인데요. 평가 항목 등록 메뉴가 실제로 나중에 그 학생들 원서 접수하고 내신 산출을 하게 되면은 이 항목 등록에서 이제 적용되어 있는 배점대로 이렇게 점수를 산출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 등록에서 우리 학교에서 이제 요강별로 이렇게 요강에 이제 나와 있는 항목별로 이제 평가단이라든지 전형 유형별로 이렇게 평가 항목명이랑 배점을 확인하셔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혹시나 면접 등으로 이렇게 별도로 자동적으로 산출이 안 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예, 수기로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되시고요. 혹시나 2차 전형을 하는 학교들은
1, 2차 이제 구분해서 지금 등록이 돼 있을 건데 1차, 2차 이제 그 전형의 첫 번째 항목은 이제 평가 항목은 1차 점수 합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차 전형의 첫 번째 항목은 1차 점수의 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2점 청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신 선행 작업의 마지막에 이제 내신 선출 기준 등록 메뉴인데요. 이제 그 특별 전형하고 일반 전형 때 우리 학교에서 이제 어떤 그 성적 선출을 어떻게 할 건지를 그 메뉴에서 등록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요강에 이제 나와 있는 대로 현재는 등록이 되어 있을 건데요. 또 이제 보시고 각각 그 전형 구분별로 이제 지금 현재 그 정상적으로 이제 입력이 되어 있는지 한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형 구분별로 이제 선택하셔서 제일 먼저 보이시는 게 각 이제 교과 기준 이제 내신 성적 산출 기준일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그 뭐, 한기고 이제 마이스터고 이제 마이스터고랑 특성화고 특별 전형 이제 예체고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4일 기준으로 지금 현재 기준일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출석, 봉사, 교과 성적을 여기 설정되어 있는 방식대로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산출해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추석부터 말씀드리면은 산출 방법이 산식 산출, 급간 산출, 일수만 입력, 처리 제외 부분이 있는데요. 일수만 입력, 처리 제외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일수만 입력하든지 이 부분 처리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산식 산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자동적으로 만약에 기본 점수 만점 점수를 입력하시고 결석 1인당 차감 점수, 결석 외 1회당 차감 점수, 그러니까 미인정 결석 1회당 몇 점을 차감할지 그 민적 결석 이제 왜 뭐 민적 결과 뭐 조퇴 뭐 이런 거에 대한 1회당 차감점수 몇 점을 할지를 이렇게 입력해 놓으시면은 이제 만약에 이 1일 결석 민적 결석이 있으면은 30점 만점에서 마이너스 3점 이제 자동적으로 산식으로 계산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극간 산출로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극간을 구간별로 그러니까 출석 점수 구간별로 이렇게 표관을 해서 뭐 며칠 결석을 며칠 1일부터 0일이면은 최대 만점 몇 점, 뭐 1일부터 2일까지는 몇 점,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구간을 설정해 놓으시면은 해당 구간에 대한 구간에 대한 성적이 자동적으로 산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봉사활동은 이제 극과 선출이랑 시수만입력 처리 제외만 있는데요. 뭐 시수만입력 처리 제외는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시수만입력 하든지 처리가 제외되는 부분이고요. 극과 산출은 마찬가지로 극간을 이렇게 등록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 구분별로 이렇게 극간을 등록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래서 뭐 최대 이제 그 학교별로 동사 이제 시수 최대점이랑 최저점을 이렇게 그 구분을 해 놓으시는 그 값대로 이렇게 급간을 설정해 주시면 되십니다. 네. 여기 그 급간 등록하실 때 이제 주의하실 부분이 만약에 최대값이 이제 동사 시수 같은 경우는 최대 15시간이 최대 이제 만점이라고 하면은 그 이상 되는 이제 급간 동사 시수는 이제 9,999라고 이렇게 최대값으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적용 연도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올해 학년을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는데 뭐 최대값으로 해서 학년 구분 없이 만약에 동사 점수를 산출한다고 하면은 학년 구분 없이 한다고 하면은 9,999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학년을 구분한다고 하면은 적용 이제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22부터 2023, 2024 각각 학년별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해당 그 값대로 이제 급간대로 점수가 산출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이제 급간 이제 점수가 입력되어 있고요. 이제 그 다음 이제 교과 부분입니다. 교과 부분이 산출 방법부터 되어 있는데 산출 방법이 성적 입력 산출, 성적만 입력, 처리 제외로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적 입력 산출은 성적을 입력받아서 이제 내신 산출을 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성적만 입력이면은 성적만 입력하고 별도로 산출을 하는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리 제외는 교과 성적 처리를 제외한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출 방법을 성적 입력 산출로 해놓고 과목 입력 부분은 지정 과목 또는 이수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정 과목은 이제 과목을 이제 어떤 과목 각 개별 과목만 어떤 과목만 이제 지정해서
이렇게 입력 산출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수 과목은 이제 우리 이제 중학교에서 이수했는 전 과목에 대해서 예체능을 제외한 전 과목에 대해서 다 이제 그 과목을 가져와서 산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수 과목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예체능 부분이 이제 적용 또는 미적용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적용으로 되어 있으면은 예체능 성적까지 같이 산출한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졸업생 3학년 1학기 부분인데요. 졸업생 3학년 1학기 부분이 이제 대체 적용, 3학년 2학기 대체 적용, 3학년 1학기 동일 적용, 3학년 2학기 추가 적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3학년 2학기 대체 적용으로라고 설정이 하면은 졸업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재학생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 성적을 가지고 와서 산출하지만 졸업생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 성적이 아닌 이제 3학년 2학기 성적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적용해서 산출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일 적용이라고 하면은 이제 3학 그 졸업생도 3학년 1학기 성적을 가져와서 이렇게 산출한다. 그리고 3학년 2학기 추가 적용 같은 경우는 3학년 2학기 추가 적용은 졸업생 같은 경우는 3학년 2학기까지 성적으로 산출을 한다. 재학생은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으로 산출하지만은 졸업생 같은 경우는 3학년 2학기도 추가로 다 포함해서 네, 성적을 산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과목 등록 버튼이 있는데요. 이제 그 성적 이제 과목 입력을 지정 과목으로 이제 설정하는 학교는 과목 등록 버튼을 통해서 과목을 등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목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우리 학교에서 이제 요강에 이제 내신 성적 이제 관련해서 나와 있는 과목을 요 메뉴에서 추가 또는 삭제를 하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예,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 받는 이제 산출할 때 사용하는 과목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메뉴에서 이제 보시면 가정치, 과목별로 가정치도 이렇게 입력하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필요하시면은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요 메뉴에서 이제 그 혹시나 그 해당 학기에 해당 과목을 이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만약에 사회 과목을 만약에 이수를 안 한 학생이 있으면 학교가 있으니까요. 그런 과목은 대체 과목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은 만약에 사회 과목이 없을 경우는 역사 과목 성적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또 역사 과목이 없을 경우는 사회도 없고 역사도 없으면은 도덕 과목으로 이제 대체된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성적을 입력을 이제 과목까지 등록하시면은 이제 학기별로 그 해당 어떤 학기의 성적을 가져와서 산출할지를 이제 대상, 미대상으로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시고요. 또 학기별로도 가중치를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이제 등급별로 평점 등급별로 점수도 이렇게 만점 점수부터 해서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입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요건 이제 학교별로 네, 요강에 나와 있는 성적 계산 방식대로 등급을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교과 성적에도 기본 점수 및 이제 만점 점수, 항상 만점 점수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올림 자릿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반올림 자릿수가 4라고 되어 있으면은 산출을 해서 이제 네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네, 상식 방법은 이제 평점 확산하고 평균 평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평점 확산은 말 그대로 평점을 다 이제 더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평균 평점 같은 경우는 학기별로 또는 학년별로 아니면 전체 학기별로 평균 평점을 구해서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평점으로 설정을 해 놓으신 상태면은 평점 적용을 학기, 학년 전체 이제 어떻게 이제 평점을 적용할지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성적 적용 부분이 있는데요. 무성적 적용 부분은 이제 그 해당 학교, 학기에 이제 해당 과목 또는 학기에 성적이 없을 경우 어느 성적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산출을 할지를 설정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메뉴 보시고 요 이제 각 만약에 보통 이제 이전 학기라고 해서 3학년 1학기 때 성적이 없으면은 2학년 2학기 성적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산출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시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산출 유형은 뭐 보통 대부분 표준 산출로 해서 우리 내시 산출 기준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산출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행 작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원서 관리 부분입니다.
원서 관리 부분이 이제 그 메뉴 첫 번째 나오는 게 원서 진행 현황 메뉴인데요. 이제 우리 고등학교에 지원한 학생들 학교별로 지원 전형별 현황을 이렇게 메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시로 접수 처리를 하시면은 원서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중학교에서도 확인은 가능하시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메뉴가 이제 중학교 원서 등록은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되시고요. 웹 원서 등록 메뉴가 있습니다. 웹 원서 등록 메뉴는 나중에 이제 검정고시 또는 타시도 학생을 이제 원서가 이제 포털에서 원서를 이제 마지막 날 12시에 마감을 하게 되면은 고등학교로 전송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등학교에서 이 메뉴를 통해서 해당 원서들을 확인하셔서 뭐 제출된 이제 서류들을 더 확인하시고 해당 원서들을 등록해주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기간에 이제 그 전형 부분별로 학생 그 원서를 이제 가져오기 버튼 클릭하셔서 이렇게 그 하시도 이제 또는 정정고시 학생들을 목록을 한번 확인하셔서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원서 등록 버튼 이제 클릭하시면은 해당 원서들이 이제 등록 처리가 되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뭐 원서를 등록하신다고 하면은 웹전서 번호를 입력하셔서 원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원서 등록 메뉴는 혹시나 검정고시 이제 타시도 학생들에 대해서 웹 원서 등록에 등록된 학생들은 또 원서 등록 메뉴로 이동하시면은 기본 정보라든지 원서 등록 탭 메뉴에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또 해당 학생들을 선택해서 제출까지 해주셔야 나중에 원서 접수 메뉴에서 접수가 되니까요. 이거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학교로 바로 원서를 이제 포털을 통해서 원서를 못 쓰고 학교에서 바로 수기로 원서 쓴다고 하시면은 요 비밀번호 원서 등록 메뉴에서 행추월 하시고 학생 정보를 하나씩 입력하셔서 기본 정보부터 등록하시고 난 뒤에 이제 원서 등록 메뉴에서 이제 뭐 지원하는 학과 선택 또는 뭐 나머지 이제 내신 부분을 확인하셔갖고 원서 등록을 해주시고 이제 제출까지 해주시면은 원서 접수 메뉴로 이동이 되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메뉴가 아마 원서 접수 메뉴인데요. 이제 중학교에서 원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이제 원서 접수 메뉴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 이제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기본 정보 탭 메뉴가 있고요. 기본 정보 메뉴가 있고 그다음에 원서 접수 탭 메뉴가 있는데 보통 이 메뉴에서 많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출된 원서를 확인하셔서 체크하시고 원서 접수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제 실제 원서가 접수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 처리 버튼 누르시면 원서 상태가 접수로 바뀌면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시게끔 됩니다. 그래서 해당 메뉴에서 이제 원서 출력 또는 뭐 내시 성적 출력도 가능하니까요. 뭐 학생별로 필요하시면은 이제 버튼을 누르셔서 내시 성적 확인서 또는 이제 원서도 이렇게 출력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원서에 사진이 같이 출력이 돼야 된다고 하면은 사진 출력 꼭 체크하시고 이렇게 출력하시면은 사진 등록된 사진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필요하시면은 이제 전부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서 이제 제출된 첨부 파일도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신 조회 버튼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학교에 제출한 학생에 대해서 내신을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건정고시 같은 경우는 건정고시 이제 성적 조회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뭐 원서 반려가 필요하시면은 원서 접수 메뉴에서 접수 상태를 취소하시고 중학교하고 연락하셔서 이제 원서 이제 반려 요청이 들어오면은 반려 요청 부분에 이제 날짜가 표시가 되는데요. 뭐 해당하는 원서를 체크하시고 원서 반려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제 원서가 반려가 됩니다. 중학교로 원서가 반려되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 전형 이제 원서를 일반 이제 탈락자 같은 경우는 특별 전형 이제 탈락자 원서 생성 버튼을 눌러서 이제 그 해당 일반 전형으로 원서를 생성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가 다 되셨으면은 원서 접수가 끝나셨으면은 이제 내신 기초 자료 조회, 뭐 과목 기초 자료 조회에서 이제 조회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내신 점수 산출 메뉴에서 먼저 접수된 학생에 대한 내신 점수 산출을 이렇게 해주셔야 이렇게 내신 기초 자료 조회 메뉴에서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성적이라든지 이런 그 학생들에 대한 뭐 과목 기초 자료라든지 내신 기초 자료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신 점수 산출 메뉴에서 내신 점수 산출 버튼 눌러주셔야 해당 학생에 대한 내신 점수가 우리 학교에서 설정한 내신 산출 기준 등록에서 설정한 항목별로 점수별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산출된다는 거 예,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산출하시면은 내신 기초 자료 조회 메뉴랑 과목 기초 자료 조회 메뉴에서 이렇게 학생별로 확인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메뉴가 수험번호 부여 메뉴인데요. 수험번호 부여 메뉴는 이제 나중에 원서수가 끝나고 그때 부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여기 메뉴에서 보시면은 전형 구분별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시는데 먼저 접수번호 부여 버튼 눌러주셔서 접수번호를 먼저 부여하시고요. 그 다음이 접수번호 이제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게 부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험번호 일괄 등록 취소 버튼 이 클릭하셔서 이제 수험번호도 이렇게 부여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만약에 수험번호 일괄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파일로 엑셀 양식을 다운받아서 학생별로 이제 수험번호를 부여하시고 엑셀 이제 데이터 가져오기 통해서 일괄적으로 등록하실 수가 있고요. 가급적이면은 양식은 수정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대로 등록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양식은 그대로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경우는 이제 접수번호를 수험번호로 처리한다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접수번호하고 수험번호가 부여가 됐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사정 처리 메뉴에서 사정 처리를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 메뉴가 고입 전형 생기부 출력이랑 조회 메뉴인데요. 고입 전형 생기부 출력 메뉴에서 이제 도내 재학생 같은 경우는 생기부를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명 클릭하시면은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 생기부가 이렇게 보시고 확인이 가능하시니까요. 참고 드리겠습니다. 도내 재학생만 요 메뉴에서 생기부 출력이 가능하십니다. 고입 전형 생기부 조회 메뉴는 이제 생기부를 가지고 와서 이제 학생별로 생기부 내용을 확인해서 각 항목별로 이렇게 보여주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항목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메뉴를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메뉴가 이제 일반고 사정 처리인데요. 실제 합격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메뉴고요. 이제 평가 점수 관리 메뉴부터 이용하시면 되십니다. 평가 점수 관리 메뉴에서 먼저 전형 구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제 해당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고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평가 대상자 가져오기 버튼입니다. 평가 대상자 가져오기 버튼을 하시면은 이제 1차 이제 해당 전형 구분별로 이제 수험 번호가 부여된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가져와서 보여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평가 대상자 가져오기 해서 혹시나 평가목 점수를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이렇게 수기로도 수정이 가능하고요. 수정이 되었으면은 평가 점수 저장 버튼 눌러서 반영을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반영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수기로 입력된 값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평가 점수 일괄 등록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엑셀 다운로드 받아서 학생별로 평가 점수를 입력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엑셀 데이터 가져오기 버튼을 통해서 저장 버튼 눌러서 반영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점수를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은 이제 사정 처리 메뉴에서 실제 사정 처리를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이 메뉴에서도 전형 구분별로 이렇게 사용 처리를 진행하시면 되시는데요. 네, 전형 구분을 선택하시고 이제 사용 처리 버튼 눌러주시면은 학교에서 설정된 사용 처리 방법에 따라서 사용 처리를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합격자 처리, 합격자, 불합격자 처리를 이렇게 자동적으로 해주고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동점자라든지 나중에 뭐 이제 정원의 학생들, 뭐 특수한 학생들이 있으면은 최종 결과도 이렇게 수기로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수정이 된 내용에 대해서는 결과 수정 버튼 눌러주셔야 이렇게 반영되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결과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결과를 수정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메뉴가 사정 처리 완료 메뉴인데요. 사용 처리 완료 메뉴에서 실제로 이제 합격자 발표, 뭐, 최종 합격자 발표를 위해서 사정 마감까지 해주셔야 되시거든요. 전형 구분별로
사전 마감을 다 해주셔야 실제로 학기자 발표 자료가 생성되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기한 내에서 사전 마감 버튼까지 눌러주셔야 이제 완료가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메뉴가 웹사전 공개 자료입니다. 웹사전 공개 자료에서는 이제 합격자 발표 문구를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십니다. 나머지 웹사전 공개 자료 생성이라든지 반영은 도교육청에서 할 예정이니까요. 여기서 하셔야 되는 거는 합격자 발표 문구를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되십니다. 수정이 되시면은 이제 저한테 이제 도교육청에서 결과적으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메뉴가 이제 입학 예정 등록 메뉴인데요. 입학 예정 등록 메뉴는 나중에 합격자 등록 기간에 합격자 등록이 이제 여부를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이제 보통 기본은 이제 포털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본인이 직접 이제 그 합격자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혹시 사정이 있다고 하면은 뭐 증빙 자료라든지 이런 걸 남겨놓으시고 고등학교에서도 이렇게 입학 예정 등록을 뭐 상태를 변경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등록 상태를 바꾸고 이것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예정 등록 버튼까지 눌러주시면은 해당 학생에 대해서 입학 예정 등록 상태를 설정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용으로 줘야지. 근데 나중에 입학 예정 등록 기간에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개인별 사정 결과 조회라든지 뭐 학교별 사정 결과 조회, 뭐 중학교별 지원 통계 이런 부분은 이제 그 통계랑 조회 기능은 참고하셔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학 대상자 파일 생성 메뉴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그 합격자 이제 중간고사까지 다 끝나고 그 합격자를 중학교 학생들을 이제 고등학교로 진학 처리하는 때 사용하는 그런 파일을 생성하는 메뉴입니다. 근데 이것도 독일층에서 일괄적으로 생성을 해서 내년 2월쯤에 이제 공지를 하고 작업을 할 예정이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고등학교 나이스 사용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